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학 교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얼마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미국에 첫 한인촌을 세우셨다네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 연구 논문을 들고 귀국하셨던 분입니다. 초창기부터 시작한 미주 한인의 역사,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말씀들 좀 들어보고자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지금 소수인종학과에 계신 장태한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한인촌을 세웠다? 저 처음 듣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처음 들으실 겁니다. 언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안창호 선생은? 예,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결혼을 1902년도에 하시고 네. 곧바로 신혼여행처럼 이혜련 여사와 함께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는데 예.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하고는 달리 1902년 10월 7일 밴쿠버에 도착을 하셨다. 아니, 시애틀에 도착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배를 잘못 타셔서 밴쿠버에 갔다가 시애틀을 거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1902년 10월 14일 도착하셨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미국을 가셨다고요? 아니, 신혼여행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러 오신 건데, 유학길로? 예, 그러니까 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의 미주 이민이 공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예, 예. 그 전에 이미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최초로 미국에 오시게 된 거죠.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19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최초 이민은 그럼 뭡니까? 어디서부터 효시를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1902년 12월 달에 인천 제물포에서 한 100여 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이제 이민을 온 거죠. 하와이에. 예. 그래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을 하셨고. 그걸 첫 번째로 보는군요. 네, 공식 이민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3년 동안 7,226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1905년 을사보호 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의 하와이 이주를 금지하죠. 네. 막았군요. 네. 근데 안창호 선생은 그보다 전에 네, 하와이도 아닌 본토로. 네.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안창호 선생이?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께서 뭐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일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고 예. 거기서 리버사이드로 오셨고 1904년도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리버사이드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뭐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죠. 그리고 이제 1907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예. 신민회를 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신민회가 발기된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입니다. 리버사이드라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리버사이드라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멀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동쪽으로 한 90km 떨어진 가깝군요. 곳에. 네. 조그만 도시인가요? 예, 한 인구 30만 정도의 소도시고요, 지금은.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촌으로 알려졌던 굉장히 돈이 많았던 그런 그래요? 지역입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이 돈이 많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반아시안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시안들은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예.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리버사이드로 내려오신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부부가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그래서 리버사이드에 가면 그 오렌지 농장이 왕성하게 있었고 거기서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1904년 3월 23일
그 리버사이드에 오셔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한인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농사일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오렌지 따는 거, 이런 거. 노동 예. 일을 하신 거죠. 아니 유학차 미국을 가셨는데 그렇게 일만 하시고 공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장 유학하러 왔던 상당수의 아시안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왔지만 당시에 그 반아시안 정서 또 생활고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자로 바꾸죠, 신분을. 네. 그래서 일단 생활고 없이는 뭐 유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잠시 그거를 접고 일단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리버사이드에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병행인데 나중에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공부보다는 또 이제 독립운동에 전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공부는 어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는 뭐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 일단 영어를 하지 못하면 네, 수업을 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 연세가 그때 몇 살? 20대 중반이죠. 20대 중반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예, 그렇다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금지되는 거죠. 성인이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학교가 안 받아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배려로 뭐 잠시 영어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설이 있고 네. 뭐 요즘처럼 그럼 미국의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유학은 아니로군요. 미국의 신문물을 그냥 견학하고 보고 배우는 그런 거겠군요. 뭐 의도는 뭐 유학이 의도였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학생으로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상인들이 이제 인삼 상인들이 있었는데 인삼 파는 상인들. 인삼 파는 상인들이 서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끼리 친목회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경쟁을 너무 심하게 다투는 이런 것을 백인 사회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잠깐만요. 아까 네. 1903년 1월에 하와이의 사탕수수파 노동자들이 공식 이민 1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전인 1902년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로 왔다고 그랬고. 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인삼 상인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모양이군요. 꽤 됩니다.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전에 왔다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출입과 나가는 거는 철저히 검문을 하지만 네네. 상인들의 왕래는 전혀 그렇죠, 관계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 상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고려 인삼을 팔기 위해서 왕래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네.